당 수치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과일을 아예 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혈당이 높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으면 달콤한 맛이 나는 음식은 전부 위험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과일은 무조건 좋은 음식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끊어야 하는 음식도 아닙니다. 오히려 겁이 나서 과일을 지나치게 멀리하면 몸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기운이 쉽게 떨어지고 머리가 띵해지고 금방 허기지며 손이 떨리는 듯한 느낌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몸이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쓰는 리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오래 사용한 즙과 비슷합니다. 젊을 때는 웬만한 음식이 들어와도 빠르게 정리하고 처리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같은 음식도 더 천천히 다루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내리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맛 나는 과일은 아예 안 먹는 게 낫겠지. 그런데 이 생각이 오히려 몸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일에는 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분, 식이섬유, 비타민,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즉, 과일은 단순히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먹느냐, 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입니다. 제가 예전에 식사 습관 상담을 도와드렸던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혈당이 걱정된다는 말을 들은 뒤 사과 한 조각도 겁이 나서 끊어버렸고 대신 식사 사이에 자꾸 빵이나 과자를 조금씩 집어 드셨습니다. 본인은 과일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더 자주 허기지고 더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몸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니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마치 브레이크를 잘못 밟은 차처럼 멈춰야 할 때가 아니라 엉뚱한 순간에 균형이 깨지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높은 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극단적인 금지가 아니라 똑똑한 선택입니다. 과일을 먹더라도 혈당을 급하게 흔들 수 있는 종류는 피하고 비교적 부담이 적은 과일을 소량으로 나누어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 빈속에 급하게 먹지 않고 식사와의 간격을 조절하며 가능하면 껍질째 천천히 씹어먹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주스로 마실 때와 통째로 씹어먹을 때 몸이 받아들이는 속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차이가 생깁니다. 결국 무서운 것은 과일 자체가 아니라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몸은 적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은 단지 예전처럼 거칠게 다루지 말아 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과일도 끊어낼 대상이 아니라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오늘부터는 과일은 위험하다라는 막연한 공포 대신 내 몸에 맞게 먹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그 작은 관점의 차이가 혈당 관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과일을 조심해야 하나요? 과일이 몸에 좋다는 말도 맞고 당이 걱정된다는 말도 맞기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달다고 해서 다 같은 과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과일은 몸에 비교적 완만하게 들어오지만 어떤 과일은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혈당을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공복 혈당이 높거나 식후에 졸림과 갈증이 심하거나 당화혈색소 수치 때문에 걱정을 듣고 계신 분이라면 과일의 종류를 구별하는 습관부터 들여야 합니다. 겉으로는 자연식품처럼 보여도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조심해서 봐야 할 과일이 수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박을 가볍고 시원한 여름 간식 정도로 생각합니다. 수분이 많으니 괜찮을 것 같고 밥처럼 든든한 음식도 아니니 부담이 적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달콤함과 흡수 속도입니다. 수박은 입에 넣으면 부드럽게 풀리고 씹는 시간도 짧고 양도 생각보다 쉽게 늘어납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 차갑게 식힌 수박을 먹기 시작하면 한두 조각만 이 금방 반 통 가까이로 바뀌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갑자기 많은 당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겉으로는 물처럼 느껴지지만 몸은 그것을 아주 가볍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식습관 조정을 도와드리며 자주 본 장면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은 밥은 줄였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며 여름마다 수박을 넉넉히 드셨습니다. 본인은 식사를 적게 했으니 과일 정도는 괜찮다고 여겼지만 이상하게도 수박을 먹은 뒤에는 더 나른하고 입이 마르고 저녁이 되면 또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몸은 편안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급하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박이 무조건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혈당이 쉽게 출렁이는 분에게는 아주 빠르게 들어와 문제를 만드는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빈속, 더운 오후, 식사 대용 또는 운동 없이 바로 앉아 쉬는 상황과 겹치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한국에서도 매우 익숙한 과일입니다. 아침에 간단히 먹기 좋고 부드럽고 속이 편하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치아가 약한 분도 먹기 쉽고 준비할 것도 없어 바쁜 날에는 더욱 손이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먹기 쉬움 이 문제를 키우기도 합니다. 바나나는 탄수화물 함량이 적지 않고 익을수록 단맛이 강해집니다. 특히 껍질의 검은 반점이 많이 생긴 바나나는 훨씬 달게 느껴지는데 이 상태에서는 혈당이 민감한 분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겉보기엔 부드럽고 순하지만 몸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들어오는 연료인 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한 개 크기도 제각각인데 대충 한 개를 먹고도 과일 하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큰 바나나 한 개는 결코 가벼운 양이 아닙니다. 더구나 바나나를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거나 빵과 함께 먹거나 운동도 하지 않은 채 아침 공복에 급하게 먹으면 혈당 반응은 더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해졌을수록 부드러운 음식이 오히려 더 빨리 지나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천천히 타야 할 난로에 마른 장작을 한꺼번에 던져 넣는 것과 비슷합니다. 순간 화력은 올라가지만 오래 안정적으로 가는 방식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포도와 건포도입니다. 포도는 한 알씩 먹다 보면 양 조절이 특히 어려운 과일입니다. 사과처럼 반쪽에서 멈추는 감각이 잘 생기지 않고 그릇에 담아두면 대화하며 계속 집어먹게 됩니다. 게다가 알이 작고 수분이 많아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적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 점이 위험합니다. 포도는 달고 여러 알이 순식간에 들어가며 한번 손이 가기 시작하면 먹은 양을 정확히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혈당이 높은 분에게는 적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꽤 많이 먹은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건포도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포도가 마르면서 수분은 줄고 단맛은 더 응축됩니다. 한 줌이 아주 작아 보이기 때문에 간식으로 가볍게 먹는 분들이 있지만 몸 입장에서는 전혀 가벼운 간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견과류와 함께 들어간 건강 간식, 시리얼, 빵, 샐러드 토핑 형태로 먹으면 자신도 모르게 양이 쌓입니다. 몸에 좋은 재료가 들어갔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식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경계심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혈당 관리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 반응을 봐야 합니다. 작고 말랐다고 해서 부담도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응축된 당을 들이키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강하게 경계해야 할 것이 과일 주스입니다. 직접 갈아 만든 주스든 시중에서 산착즙 주스든 많은 분들이 설탕만 안 넣었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 분에게는 바로 이 생각이 함정이 됩니다. 과일을 통째로 씹어 먹을 때는 식이섬유와 씹는 과정이
일종의 속도 조절 장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주스가 되는 순간 이 브레이크가 크게 약해집니다. 마시는 형태는 너무 빠르고 포만감은 적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사과 한 개는 겨우 먹어도 사과 두세 개의 분량이 들어간 주스는 순식간에 마시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집에서 직접 만들었으니 안전하다는 믿음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서 만들면 첨가물은 줄일 수 있어도 흡수 속도까지 느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약한 분에게는 너무 편하게, 너무 빨리 들어오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과일 주스를 한 잔 마시고 나서 금방 배가 꺼지거나 손에 힘이 빠지거나 단 것이 또 당기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몸은 안정적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급하게 올랐다가 다시 흔들린 것일 수 있습니다. 주스는 과일에 좋은 이미지를 하고 있지만 혈당 관리라는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음식처럼 접근해야 합니다. 결국 피해야 할 것은 특정 과일의 이름만 외우는 일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빨리 들어오고 많이 먹기 쉽고 양 조절이 어렵고 씹는 과정이 적은 형태를 경계해야 합니다. 수박, 잘 익은 바나나, 포도와 건포도, 각종 과일 주스는 바로 그 조건에 가까운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그렇다고 평생 입에도 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과일도 취향이 아니라 전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혈당은 한번 크게 흔들릴 때마다 몸 전체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참는 의지가 아니라 덜 흔들리는 선택입니다. 다음부터는 과일이니까 괜찮다 보다 이 과일은 내 몸에 어떤 속도로 들어올까를 먼저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그 생각 하나가 식후의 몸 상태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어떤 과일을 조심해야 하는지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조금 안도하셔도 되는 이야기를 들을 차례입니다. 혈당이 걱정된다고 해서 모든 과일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덜 급하게 들어오고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함께 작용해 혈당의 출렁임을 완만하게 만드는 과일을 아는 것입니다. 결국 혈당 관리는 달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떤 속도로 들어오느냐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어떤 것은 몸에 갑작스러운 파도를 만들고 어떤 것은 비교적 잔잔한 흐름으로 지나가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쪽은 바로 뒤의 과일들입니다.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과일은 체리입니다. 한국에서는 제철이 아니면 가격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혈당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꽤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체리는 단맛이 분명히 있지만 생각보다 혈당을 급하게 치솟게 만들 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붉고 짙은 색을 띠는 과일답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몸의 염증 반응과 대사 균형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체리를 마음 놓고 많이 먹어도 되는 과일로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에 비교적 부드럽게 들어오는 과일이라는 뜻이지 무제한으로 먹어도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작은 그릇에 덜어 천천히 씹어 먹는 정도가 훨씬 현명합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계속 집어먹으면 좋은 과일도 결국 양의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일은 자몽이 아니라 한국 분들에게 더 익숙한 자리에 놓으면 바로 자몽 계열과 함께 언급되는 감귤류 중 하나인 자몽과 비슷한 맥락의 과일. 그리고 특히 자주 거론되는 것은 자몽보다도 혈당 관리 문맥에서 많이 언급되는 자몽 계열의 특성과 닮은 과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비교적 많이 알려진 것은 그레이프프루트, 즉 자몽입니다. 자몽은 상큼하고 쌉싸래한 맛 덕분에 단맛이 강한 과일보다 양 조절이 쉬운 편이고 비타민C와 여러 식물성 화합물을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몽은 일부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과 상호작용 가능성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몸에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습관처럼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한국의 중장년층은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혈액순환 관련 약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과일 하나도 내 몸 상태와 복용 중인 약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과일은 복숭아입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말랑하고 아주 달게 익은 복숭아보다 어느 정도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이 남아있는 복숭아 쪽이 더 낫다는 점입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음식도 지나치게 부드러워지면 몸이 처리하기 쉬워지고, 처리하기 쉽다는 말은 곧 흡수가 빨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 조직감이 살아있는 과일은 씹는 시간이 늘어나고 위에서 머무는 시간도 조금 더 길어지면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시원한 복숭아를 먹고 싶을 때도 한 번에 두세 개씩 먹는 식이 아니라 식사와 식사 사이 적절한 시간에 반 개 또는 작은 한 개를 천천히 먹는 습관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좋은 과일이니까 넉넉히 먹어도 된다는 생각만 내려놓아도 몸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사과와 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 가정에서는 특히 사과와 배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계심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냉장고에 늘 있고 손님상에도 자주 올라가며 아플 때도 챙겨 먹는 이미지가 있어서 이건 무조건 순한 과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과와 배 역시 양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 과일들이 비교적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식감이 단단하고 껍질째 먹을 경우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식이섬유가 일종의 자연스러운 브레이크 역할을 하며 당이 한꺼번에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는 반 개 정도만 얇게 나누어 천천히 먹어도 만족감이 있고, 배도 과하게 달지 않은 품종이라면 소량으로 나눠 먹는 방식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껍질을 너무 습관적으로 다 깎아내고 잘게 갈아서 먹고 즙으로 만들어 마시는 식으로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이 과일이 가지고 있던 장점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관리 측면에서 자주 좋은 평가를 받는 과일군이 바로 베리류입니다. 딸기, 블루베리 같은 과일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과일들은 보통 한 개의 크기가 작고 진한 색소 성분이 풍부하며 다른 과일에 비해 비교적 부담이 덜한 편으로 많이 언급됩니다. 특히 블루베리나 딸기는 한국에서도 요거트 토핑이나 샐러드 재료로 자주 쓰이는데 여기서 조심할 점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소량 곁들이는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시럽이 들어간 요거트, 달콤한 그래놀라, 꿀, 잼과 함께 먹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에 좋은 과일도 주변에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 혈당 관리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예상 밖의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과 그대로 씻어 먹는 것과 설탕에 재워 먹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식사 습관을 도와드리며 자주 느낀 것은 많은 분들이 음식 하나의 이름보다 먹는 분위기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몇 조각은 괜찮게 드시던 분도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과일 접시가 크게 올라오면 자신도 모르게 포도, 배, 감, 귤을 계속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블루베리 몇 알, 사과 반 개, 딸기 몇 개처럼 미리 양을 정해두면 몸이 훨씬 편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결국 좋은 과일이란 특별한 과일이 아니라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와 양으로 들어오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과일을 고를 때 세 가지만 먼저 떠올리시면 됩니다. 너무 빨리 먹히지 않는가? 껍질이나 식이섬유를 함께 살릴 수 있는가? 한 번에 많이 먹기 쉬운 형태는 아닌가? 체리, 자몽, 단단한 복숭아, 사과, 배, 그리고 딸기와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이런 기준에서 비교적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혈당 반응은 다를 수 있고 같은 과일도 몸 상태나 식사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과일을 무조건 두려워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내 몸에 덜 흔들리는 과일을 골라 먹는 단계로 가는 것,
그것이 진짜 관리의 시작입니다. 과일을 끊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과일과 방식을 찾는 것, 그 차이가 결국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식습관을 만듭니다. 과일을 고를 줄 아는 것만으로는 아직 반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과일을 먹느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사실 같은 사과 반 개라도 언제 먹었는지에 따라 몸의 반응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십니다. 몸에 좋은 과일을 샀다는 안도감 때문에 시간과 방식은 대충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는 음식의 이름보다도 타이밍과 형태에서 더 크게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재료를 골라놓고도 먹는 순간을 잘못 잡으면 몸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과일의 양이 많지 않더라도 적절한 시간과 방식만 지켜도 훨씬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과일을 식사 직후 디저트처럼 바로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먹고 나면 입가심처럼 과일을 찾습니다. 한국 가정에서도 식탁을 치운 뒤 사과를 깎거나 배를 내오고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는 식사 후 과일 접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혈당이 걱정되는 분에게는 이 습관이 생각보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직후에는 이미 몸이 탄수화물과 여러 영양소를 처리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위에 과일까지 곧바로 들어오면 몸은 쉬지 못한 채 한 번 더 일을 떠안게 됩니다. 마치 출근길에 이미 차가 밀리고 있는데 그 위에 또 다른 차량이 한꺼번에 진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길이 막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기준이 바로 식후 2시간입니다. 식사를 마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식후 혈당의 급한 흐름이 조금 가라앉은 시점에 과일을 따로 먹는 방식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 2시간은 무조건 초 단위처럼 딱 맞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식사와 과일을 한 덩어리로 몰아넣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를 끝내고 바로 과일을 먹는 대신 몸이 한숨 돌릴 시간을 준 뒤 간식처럼 소량을 따로 드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 오후에 졸음이 심하거나 식후에 입이 마르고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분이라면 이 간격 하나만 조정해도 차이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몸이 받아들이는 순서를 조금 더 배려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시간도 분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복입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다고 빵 대신 바나나만 급히 드시거나 허기가 져서 빈속에 수박이나 포도부터 집어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볍고 건강해 보일 수 있지만 혈당이 민감한 분에게는 오히려 더 빠르게 흔들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의 몸은 비어있는 스펀지와 비슷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더 빨리 빨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과일이 들어오면 몸은 단맛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잠시 후 다시 허기와 처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침부터 몸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흔들리면 하루 전체의 식욕 조절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공복을 달래는 첫 음식보다는 어느 정도 식사 리듬 안에서 분리된 간식으로 두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잠들기 직전의 과일 습관도 다시 보셔야 합니다. 밤에는 왠지 배가 심하게 고프지 않아도 입이 심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과자보다 과일이 낫겠지 하며 늦은 시간에 참외, 바나나, 사과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자보다 나은 선택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밤이라는 시간대입니다. 저녁 늦게는 활동량이 줄고 먹은 에너지를 바로 써버릴 기회도 적습니다. 몸도 나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에 과일이 들어오면 낮보다 더 답답한 방식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2시간 전 안에 먹는 습관은 몸을 쉬게 해야 할 시간에 또 다른 처리 과정을 추가하는 셈입니다. 아침에 입이 텁텁하거나 밤사이 갈증을 자주 느끼거나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은 분이라면 늦은 시간 과일 섭취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먹는 방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과일은 원물 그대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서 씹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먹는 과정이 아니라 몸을 위한 속도 조절 장치입니다. 빨리 마시는 음식과 천천히 씹는 음식은 몸에서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과 한 조각을 씹어 먹을 때는 입안에서 머무는 시간도 있고 포만감도 조금씩 올라오며 먹는 양도 스스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사과가 주스가 되면 순식간에 넘어가고 몸은 뒤늦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 분일수록 얼마나 건강한 음식인가, 못지않게 씹을 수 있는 음식인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몸은 부드럽고 편한 음식을 꼭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천천히 들어오는 음식을 더 편안해합니다. 가능한 과일은 껍질째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농약 관리나 세척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과나 배처럼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의 경우 많은 분들이 식감 때문에 습관적으로 껍질을 두껍게 깎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식이섬유가 줄어들고 혈당의 급한 흐름을 늦추는데 유리한 부분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몸 안에서 마치 천천히 가도록 유도하는 완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장까지 내려가서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며 장 환경을 돕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과일 껍질은 단순히 질긴 겉면이 아니라 몸 안의 속도를 조절하는 자연스러운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과일을 억지로 껍질째 먹으라는 뜻은 아니지만 먹을 수 있는 과일이라면 너무 쉽게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의외로 많이 하시는 실수가 과일을 익히거나 구워 먹는 방식입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음식이 편하다는 이유로 사과를 구워 먹거나 과일을 데워 더 부드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을 가하면 조직이 무르고 먹기 쉬워지면서 결과적으로 더 빠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달게 느껴지는 정도가 커지면 양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몸이 약한 분에게는 부드러움이 장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혈당 관리라는 관점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과일은 가능하면 본래 형태에 가깝게 지나치게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드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결국 과일은 먹어도 되느냐 보다 몸이 덜 놀라게 먹는 방법을 아느냐가 핵심입니다. 식후 바로 먹지 않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두는 것, 빈속이나 잠들기 직전은 피하는 것, 주스보다 통째로 씹어 먹는 것, 껍질을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것, 지나치게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는 것. 이 몇 가지 원칙만 지켜도 과일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훨씬 관리 가능한 음식이 됩니다. 몸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음식을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제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형태로 다뤄주길 바랄 뿐입니다. 바로 그 배려가 혈당의 급한 파도를 줄이고 더 오래 안정적인 식습관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과일을 아무리 잘 골라도 먹는 시간과 방법을 아무리 조심해도 마지막 한 가지가 빠지면 혈당 관리는 늘 아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근육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체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당 문제를 단순히 췌장이나 음식만의 문제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근육이 혈당을 다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육은 몸속에 들어온 포도당을 받아서 써주는 가장 큰 소비처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허벅지 근육은 규모가 크고 일상 움직임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어 특히 중요합니다. 창고가 넓어야 물건이 잘 들어가듯이 근육이 튼튼해야 몸에 들어온 당도 훨씬 안정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국에서도 연세가 들수록 예전보다 덜 먹는데도 혈당이 오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식사량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움직임도 함께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시장도 걸어 다니고 버스 한 정거장쯤은 자연스럽게 걸었고 집안일도 더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늘어납니다. 그러면 몸은 들어온 에너지를 바로 써주지 못하고 점점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마치 물건을 실어 나르던 트럭들이 줄어든 물류창고처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있는데 바깥으로 옮겨주는 힘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조절해서는 늘 절반짜리에 머물기 쉽습니다. 근육이 같이 움직여 주어야 비로소 정리가 됩니다. 특히 과일을 먹은 뒤의 가벼운 움직임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먹고 나면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거나 그대로 의자에 앉아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혈당이 민감한 분에게는 그 직후의 10분, 15분이 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몸을 조금만 움직여주면 방금 들어온 당을 근육이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헬스장에 가거나 힘든 운동복을 챙길 필요도 없습니다. 집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 아파트 복도를 오가며 가볍게 움직이는 것,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식사 습관과 생활 리듬을 함께 점검해 드렸던 분들 가운데도 비슷한 차이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과일을 먹는 양을 크게 줄이지 않았는데도 먹고 나서 15분 정도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는 습관을 붙이자 식후에 답답함이 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과일 종류만 계속 바꾸고 좋은 과일만 찾으셨지만 먹은 뒤 바로 누워 쉬는 습관은 그대로여서 늘 비슷한 불편을 반복하셨습니다. 결국 몸은 음식표만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먹은 뒤 어떻게 쓰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같은 과일을 먹어도 몸이 바로 소비할 길을 열어주느냐, 그대로 쌓이게 두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어르신들은 운동하라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부담부터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다, 허리가 불편하다, 날씨가 춥다, 시간이 없다, 이런 이유가 하나씩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혈당 관리를 위한 움직임은 꼭 숨이 찰 정도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식후에 가만히 멈춰 있지 않는 것입니다. 걷기가 가장 무난하지만 집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10회에서 15회, 싱크대 앞에서 발뒤꿈치 들기, 거실에서 제자리 걸음을 5분씩 두세 번 나누어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을 쓰는 동작은 아주 단순해 보여도 의미가 큽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체의 큰 근육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단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오르내리는 것도 좋고 엘리베이터 대신 한두 층 정도는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도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생활에서는 일부러 크게 운동 시간을 내기 어렵더라도 이런 작은 움직임은 생활 속에 넣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먹은 것을 몸이 써주도록 도와야 한다는 관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움직임이 벌칙이 아니라 관리의 마지막 퍼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혈당 관리는 음식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좋은 과일을 고르고, 먹는 시간을 조절하고, 먹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근육의 참여가 더해질 때 몸은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과일을 먹은 뒤 10분에서 20분 정도의 가벼운 움직임은 어렵지 않으면서도 실천 가치가 큽니다. 오늘부터는 과일을 먹고 난 뒤 바로 앉는 습관 대신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여 보셨으면 합니다. 혈당은 의지만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줄 때 훨씬 다루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식후의 작은 움직임입니다.